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이재두 기술사님하고 했던 거는 AI 기반의 의약품 허가 심사를 위한 LLM 환용인데 LLM을 통해서 AI 기반의 의약품 허가 심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식약처와 같이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7개로 되고 시스템 분석, 이제 여러분들이 의약품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저도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생성, 그리고 데이터 요약본 검증, 그리고 네 번째는 오류 데이터 검증, 그리고 판단을 위한 검증, 그리고 이제 거짓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판단 유보시키기,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질문을 받는데 저도 잘 몰라서 질문을 대략적으로 생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시스템 분석인데 어 이거는 이제 의약품 전체에 대한 생성이고 문제 제가 이제 했던 걸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어떤 약이 필요한지 그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화학식 구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알파폴드가 이제 그 많이 이쪽에서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임상 시험을 비임상 시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생동성 실험이라든지 뭐 쥐라든지 토끼라든지 실험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임상 시험을 1, 2, 3차를 하고 이렇게 끝났을 때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은 이제 식약처에서 심사 허가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조 단계 그리고 사용 단계에서는 또 다른 팀에서 그 식약처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어 이게 새로운 약일 수도 있고 기존 약을 갱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손으로 아니면 눈으로 본다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의 분석 영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구 개발 허가를 내고 여기서 이제 안정성 유효성 심사 그리고 품질 심사 그리고 GMP 심사 그리고 DMF 심사가 있습니다. 이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고 품질 심사는 품질 심사 팀이 따로 있고 GMP는 또 GMP 팀이 따로 있고 DMF는 DMF도 따로 있어서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서도 이렇게 8가지 심사를 영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품질 심사에서도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해가지고 근데 요거를 한 사람이 다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다 한 사람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각각에도 이제 장표가 많은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하루에 한 5개 정도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AI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가 저희의 우선 과제였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그 안정성, 유효성, 검토성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 식약처의 문서인데 식약처 문서를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뭐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 기존의 문서를 읽고 이 검토서를 만들 수 있으면은 이 검토서만 확인하게 된다면은 사람이 원래 이거 일일이 다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치지 않고 그 쓰기만 하면 되면은 자동으로 쓰기만 하면 된다면은 이것을 이제 사람보다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빠르게 한 걸 검토만 하면 되니까 그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한번 작성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요약서를 만드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가짜 데이터 왜 가짜 데이터가 필요하냐면은 보통 이제 어, 위고비로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위고비란 약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위고비의 현재 판매사는 그 위에 그 제조 과정이 없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 위고비 자체도 제조 회사가 없죠. 근데 이제 그 회사는 그 판매 권한만 따온 겁니다. 판매 권한만 따오고 그 판매를 제조를 하는 거는 이제 뭐 삼바가 됐든 아니면 셀트리온 됐든 그런 회사에서 판매를 만들고 자기는 그 사업권만 따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업권을 먼저 그 등록한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짜로 데이터를 많이 올려요. 왜냐면은 이미 등록이 돼버리면은 그 심사를 해야 되고 그 심사가 먼저
심사가 이루어진 데서 그, 그 약의 판매 권한을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비고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실제 판매하는 회사는 저 제조 과정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요 그 서류만 검사해가지고 판매 권한을 따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노로보디스크라는 그 스웨덴 회사한테 이런 그 8가지의 그 양식에 맞춰서 자기가 한글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지금 판매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가짜 데이터를 막아달라. 그 뭐 점 찍고 보내고 막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뭐 옛날 데이터 그냥 복사해서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회사가 꽤 많다고 하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가장 어려운 건데 그 뒤에 로우 데이터랑 앞에 요약본이랑 맞는지를 체킹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예전에 화이자 제약에서 나오는 코로나 그 데이터를 했는 건데 뒤에 이제 이 이상 사례 빈도에서 음, 로우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앞에 그 요약본이 있거든요. 근데 요약본하고 그 로우 데이터는 보통 이렇게 표로 돼 있거든요. 있다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돼 있는데 그 데이터하고 앞에 요약본하고 맞는지 왜냐면은 뻥을 많이 쳐오거든요. 그래서 그 뻥을 잡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게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LNM이 그 문서를 읽고 앞에 요약본을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요약 보호하고 로우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제가 집어넣은 거는 심사가 완료된 거기 때문에 그 앞에 물론 맞아야겠죠. 근데 이제 맞아야 되는 근거를 써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잘 써주는 거를 확인하게 됐고 그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원래 그 심사하는 대로 그 거짓 데이터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때 검토를 잘 안 했었는데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요번에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거는 남성이 그 55.2%, 42.1%인데 여기 1015.5%가 하면은 100%가 넘어가잖아요. 요런 데이터를 하고 그다음 백인이 80 이게 나이 순인데 이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인데 나이에다가 이렇게 뻥을 쳐놓은 거예요. 120.9%라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백인 중에 120.9%에서 그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다음에 코로나 그 면역 체계가 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120.9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니까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보면은 남성 비율이 1015.5%로 잘못 기입됐습니다. 그리고 백인 비율이 120.9%로 잘못 기입됐습니다. 이거를 확인한 거를 이거는 챗GPT로 했는데 챗GPT에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어, 그 두 개 자료를 직접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55세 미만에서 이렇게 맷 도우즈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도 대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그맷 도우즈가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하였더니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을 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어렵게 제가 질문을 넣었거든요. 이제 가짜 데이터를 넣고 중증이 75라는 숫자는 우리는 입장에서는 이게 75가 적정 숫자인지 아니면은 많은 숫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50이 넘어가면은 그 중증 심화가 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식약처 사람들이 아는 그 데이터인 거란 말이에요. 50 이상이면은. 근데 제가 여기다 중증을 75로 넣었을 때, 그 위에는 그 정상적으로 그 문제가 없었다는 거고 뒤에는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몰랐는데도 챗GPT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아니면 외부의 지식을 검색해가지고 50 이상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식약처에서 뭐 챗GPT를 쓰지는 않겠지만 공공기관이라서 자기네가 적정한 모델을 만든다면 이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일반 챗GPT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델도 확인해봤는데요. 그때는 챗GPT만 썼거든요. 그래서 그록에서 그록에서 했을 때 요것도 그록도 이제 어 근데 여기는 좀 잘못된 판단을 했었어요. 그럼 중증 사례는 매우 드물며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록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그록에 싱크를 했죠. 그록도 그록 일반이 있고 그록 싱크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60.1%가 오류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까지 확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록은 일반 그록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좀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록 싱크가 있거든요. 근데 그록 싱크를 통해서 보니까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틀렸다기보다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확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챗GPT에서도 심층 리서치해서 그 했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요번에 하면서 다시 하면서 했던 거는 챗GPT 일반 버전하고 그리고 일반 버전은 아직까지는 어, 일반적인 건 알 수 있지만 약간 좀 전문가적 판단에서는 보류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뭐 그록싱크나 아니면은 저기 챗GPT 심층 리서치 이거는 한 달에 10개밖에 안 주거든요. 요 정도 돼야지 한번 확인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딥시크도 해봤는데 딥시크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록이나 아니면은 챗GPT 심층 리서치 정도 돼야지 식약처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한번 넣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프로젝트 하시는 분은 다른 분들인데 아마 좀 힘드시지 않을까 제가 이거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다 발라내려면 쉽지 않은 과제거든요. 저도 이거 했을 때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하루 정도를 시간을 썼는데 그분들은 모델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겠구나. 아니 뭐 우리나라 전용 LLM이 발견되거나 아니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식약처 전용 LLM이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이거는 이제 그 리즈닝인데요. 그 딥시크 리즈닝 여기서는 여기서도 이렇게 오타 가능성이 있다. 이거 딥시크 건데 딥시크도 일반 모델에서 안 되고 리즈닝 정도 돼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75에서 1은 이게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리즈닝까지는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딥시크는 그 다른 거 했을 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안 됐다 이래서 약간 좀 확신을 못 주기 때문에 약간 다른 그 그록이나 아니면 챗GPT를 써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했었고 지금 제가 음, 그럼 일단 뭐 그 식약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예제인데 이렇게 그냥 이것도 정리된 건데 애초에 이렇게 정리 안 된 데이터는 그냥 요거가 그냥 뭐 A번 그러니까 뭐 10대 A 뭐 이렇게 나오고 A번 뭐 총 투약 횟수 하고 투여 기간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가 인간이 판별을 못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막 일반 사람들이 A번 여기 뭐 10ml 했을 때 뭐 백신이 생겼음 안 생겼음 뭐 이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지 이걸 할 수 있냐 이거를 이제 앞에 정리본을 아까 안유 심사에서 다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뒤에 그 부록이 되게 많아요. 한 1000장 중에 실제 데이터 정리된 거는 한 20장밖에 안 되고 나머지 980장은 전부 다 그 데이터 정리한 거로 그 로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한번 이게 이제 그 식약처에서 나오는 기본 문서거든요. 그래서 기본 문서고 그래서 요거 가짜 데이터 한번 만들어줘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근데 이제 요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냥
지금 공무원의 직장 체계를 어떻게 알았지? 왜냐면 이게 7급분이고 이게 5급분인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다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서 번호도 사실 다 가짜고 이거 전부 다 가짜고 이 약 이름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면은 뒤에 거 앞에 정리하는 거면은 쉬운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빠르 그 일반 사람들은 그냥 확인만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다 쓰는 거거든요, 원래. 물론 기본 포맷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화이자 그거는 이제 링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했던 거는 저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어, 아마 일반 지금 일하시는 중에서도 문서 이렇게 그냥 두 개 올려버리고 이게 프롬프트만 잘 만들면은 그 뒤에 로우 데이터 같은 것도 앞에 정리를 잘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점점 이제 개발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개발됨에 따라서 이 프롬프트를 계속 바꿔줘야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썼는데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 저희가 이제 했던 거를 이제 뒤에 뭐 비밀 문서도 많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했던 거를 저희가 했던 걸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교수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저 앞부분을 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여기에서 저기 뭐냐, 뭐 실험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것을 왜, 어떤 의도, 그러니까 향 어떻게 활용하려고 이 과제를 하게 된 거죠? 요 분유분이 다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사실 다 사람이 손으로 하거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요 네네, 8개를 요 8개 다 예,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품질심사팀은 품질심사 3개를 다 통과해야 되고 네네, 예. 근데 이제 이게 하루에 한 5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일일당 해야 돼 처리하는 양이. 근데 예, 문서는 한 1000페이지 정도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읽고 온 5개를 해서 이제 보내야 되면 이제 야근도 많아지고 일이 엄청 그, 많아지겠죠. 네. 예, 예.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여태까지 손으로 눈으로 봤는데 그거를 좀 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야근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게 저희 식약처에서 필요로 하다 해서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저희 챗GPT라든지 이런 데 제시해서 그 업무를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처리하도록 하는 네. 그런 거였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첫 번째 거는 이제 이렇게 문서를 요약해 주고요. 예, 그다음에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업로드 할 때 이게 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회사명도 막 우리 보면은 문서 볼 때면 옛날 거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막 여기는 뭐 부서 처리 기한 2005년인데 2004년 올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를 미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그러, 이 그러면 네, 여기 예. 그럼 식약처에서 향후 이 LLM을 이제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서 네, 어떤 가능성 테스트를 뭐 자체 LLM이 아니라 챗GPT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한번 시험해보고 검증해보 가능성을 체크해봤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작년에는 체크한 버전이고 올해는 예, 그 공공기관이라서 챗GPT를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올해 이제 예, 만드는 예. 거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 예, 지금 모델을 음, 이 가능성을 일단 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보고 그다음에 음, 그거를 기반을 해서 이렇게 된다고 이제 나왔으니까 모델만 네네.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예. 모델을 자기네 문서를 넣고 돌리고 있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챗GPT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일단 올해는 2025년은 그 POC 5개를 하는 것이고 만들려면 좀 돈이 들어가니까 아직은 이제 만들려고 ISP를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 예, 그게 한 7억 5천 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현재 식약처에서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것을 만든다 그러면은 뭐 굳이 자체 LLM 자체를 뭐 개발할 필요는 없겠고 이제 오픈 소스 같은 것을 뭐 저기 뭐냐 가져다가 결국에는 이런 것을 이제 관련된서 학습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그 ISP 사업이라는 게 데이터 셋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뭐 어떻게 보는 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사업이 올해 아, ISP로 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네네 작년에는 일단 막 이게 오픈 소스가 나왔을 때는 딥시크가 나온 후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오픈 소스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이게 발전 네 가능성을 본 게 딥시크 후였잖아요. 근데 네네 그때는 이제 뭐 AI 회사의 모델을 통해서 구축하겠다고 네, 해서 약간 불분명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에서 이제 1월 달에 딥시크 나오면서 오픈 소스로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올해 5가지 사업은 뭐 정확하게는 저희도 모르지만 뭐 이렇게 뭐 안전성, 독성, 이렇게 양리 이렇게 5가지의 그 영역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는 아직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전성 검사, 그래서 독성 검사, 독성 검사도 이제 음, 그 약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가 페이스 리프트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 네네 근데 이제 원래 철체를 쓰다 보면 플라스틱으로 교체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강도가 약해지잖아요. 네, 예, 그 약도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 원래 구리를 썼는데 이거를 비슷한 거 뭐 탄소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둘 간에 음, 그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독성이 만들어지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제조회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를 안 쓴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네, 왜냐면은 자기네가 더 싼 값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넣었는데 이게 독성이 만들어졌다 음, 그러면은 당연히 그 회사에서는 그걸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음, 요거하고 요거하고 붙으면은 독성이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다. 이거를 다 예전에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거 하필 독성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음, 너네 독성 테스트 다시 해와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밝히지 못한 그 개연성도 있을 수 있겠죠. 음,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제 뭐 철제도 프랑스 바꾸면은 항상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이제 갑자기 독성이 발생하면은 그게 이제 식약처의 그 뭐야 품위도 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음, 우리가 이제 그 기상청을 못 믿듯이 식약처도 점점점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음, 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거를 사전에 더 처방할 수 있게끔 이런 거를 5가지 과제를 정하고 그 과제에서 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올해의 목표는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이해하는 바로는 이제 어떤 바로 LLM 구축한다 그러면 바로 이제 데이터 학습시키고 이제 뭐 네, 이렇게 뭐 구축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각 그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름보다 그 도메인 영역의 어떤 특화된 어떤 특징이라든지 뭐 조금 제약사항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이 도메인 영역에 대한 특징을 조금 판별하고 이것을 향후 설계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반영하기 위한 뭐 좀 그런 준비 작업 작업이라고 정도로 하죠. 좀 네, 네, 예, 준비 작업 정도로 이해되네요. 네. 예. 실제 아, 사업은 이런 네, 네. 예.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아, 이런 부분이 진짜 필요하겠네. 저는 이제 뭐 그냥 데이터 바로 학습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도메인마다 이런 특징이나 제약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분석 설계가 선행돼야 되겠네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하시면서 이렇게 꼭, 이러한 좀 경험은 공유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장 어, 기사님? 일단 이제 아예
저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분들이 생소한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저기 살면서 처음 봤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약이라는 거는 거의 영양제든 뭐든 매일 먹고 있는데 이게 떻게 심사를 받고 이런 걸 한 번도 확인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술사 되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맨날 비타민 C를 먹고 있지만 이게 뭐로 만들어졌는지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있었는데 이런 복잡한 분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신기했고 두 번째는 어, 그 IT 강국이라고 하고 이런데도 아직도 저거를 눈으로 보고 막 이런 게 좀 놀라웠어요. 뭐 시스템화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저거는 종이 뽑아서 보는 거랑 컴퓨터로 보는 거랑 뭐가 차이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어, 이게 하면서 네 이런 거를 제가 곳곳에 박아놨단 말이죠. 이거는 실제 좀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했는데 한 네다섯 개씩 했는데 어, 해보면 얘가 거의 다 발라내더라고요. 저게 못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LLM이 발전되면서 뭐 인간을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인간이 못 찾아내는 것도 지금 찾아내잖아요. 암세타 이런 데서 보면은 암을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기 CNN 통해서 미리 밝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인간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야에서는 또 진짜 못한다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아직 그 저는 이제 AI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그 개발될 분야가 꽤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스의 뭐 MOE라 그래서 뭐 믹스 오브 엑스퍼트인데 엑스퍼트의 능력치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막 우리가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잘 학습시키고 더 빠르게 학습시키는 게 뭐 기술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연구자들이 필요로 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생성형 AI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실제 작용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네. 어떠한 좀 이렇게 뭐 참고 사항이나 좀 음, 알아야 될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런 유사한 사업을 했을 때, 최소한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준비하고 가거나 알고 가거나 어쨌든 그 사전에 조금 이렇게 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이 있어요. 어, 일단 이제 그러니까 기술사님하고 같이 하면서 그 중앙 공공기관으로 갈수록 대부분의 데이터가 닫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약서라든지 거기서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일단 거기서 나온 문서를 많이 읽고 가야 된다는 게 좀 그래야지 의사소통을 시작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데이터가 다 오픈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리기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데이터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데이터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좀 크게 느꼈던 겁니다. 이제 뭐 애도 이제 뭐 그거는 뭐 때문에 안 돼 있고 뭐 때문에 안 돼 있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그 데이터 얻는 데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거는 뭐 다른 AI 하시는 분들도 하겠지만 뭐 중앙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면 따라서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 만약 외부인이 그걸 했을 때 대부분의 데이터가 닫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관련 문서를 좀 많이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게 모델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모델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데이터는 많은데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 이제 일단 데이터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약간 고민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냥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하여튼 작년에 장윤아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표창 교수님 어디 이번에 큰일 좀 하시고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표창 교수님 뭐 질문 혹시 없으세요? 인사 좀 하시고. 질문 혹시 있으세요? 중간에 돌아서 목소리 소리가 안 들리시죠? 들리네, 조금. 아, 가까이. 네. 가까이 말씀. 예, 혹시 어떤 도와주셔가지고 어떤 큰일 잘 마무리하고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어, 뭐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좀 요지나 요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볼 시간이 없는 상태로 제가 그래서 지금 내용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인데요. 하여튼 AI 분야를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LLM 활용해서 의약품 허가 심사 같은 것. 저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이쪽 관련된 일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이렇게 내부 내용을 봐봤는데, 뭐 질문보다는 앞으로 이걸 더 발전시키면 진짜 크게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공공에서 또 책임감 있게 또 공식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이제 이거 관련해서 더 진일보 시켜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네, 준비하시냐고. 뭐 추가로 첨언 드리면은 이거 말고도 이제 특허청에서 그 LG 엑사원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는 거는 이제 특허 심사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 그림 문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림 네, 문서를 분석해가지고 외국에서 올라올 특허 심사가 공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배터리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어떤 사람들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그냥 특허로 올려버린 거예요. 자기네가 한 것처럼.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 한 1년 동안 그 실제 이게 특허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게 돼서 공개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그림을 다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거하고 비교를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 이름을 빌려서 우리나라 기술을 우리나라 회사가 올려야 되는데 중국 회사가 올린 것처럼 해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그 들어가도 중국에서는 특허 때문에 안 된다 이거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물어보니까 사실 그림은 잘 안 된대요. 엑사원이 막 얼마 전에 뭐 딥시크하고 뭐 저희 그로 이겼다고 신문 기사 났었는데 거기서 텍스트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림 분석 이런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의약품에서도 사실 그림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왜 그림이 많냐면 여기는 그 결정 구조가 다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CH6라고 해도 이게 C 위에 H가 3개 붙고 아래에 3개 붙고 이것도 CH6고 그다음에 밑에 6개 붙어도 CH6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게 음, 아니고 그 결정 구조에 따라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분야도 굉장히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역적으로 생성형 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만 활용하는 거 봤는데, 공공에서 이렇게 쓴다는 거 보니까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김지영 교수님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닙니다. 뭐, 저는 딱히 질문 드릴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근데 하나 한 가지 들었던 거는, 네,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은 제가 이해한 걸로는 이제 주로 이제 텍스트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그, 문제점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네, 거에서는 능력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발표 자료에서 아직은 말씀 안 해주신 분인 그 그림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뭔가 성과가 나오고 하면 다음에도 그런 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이라 하면 네, 이미지의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아까 전에 화학 구조 같은 것도 이렇게 이미지에 있어서 이런 네, 것들이 가고 하는데 이게 네, 확장이 되면은 이제 그런 데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추후에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서 적용이 된다면 한번 그런 것도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미지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통상 아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엑스레이라든가 뭐 사진 이미지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화학 구조식 같은 경우는 특히 식약처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거기에 표준이 있어요. 스마일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고요. 그 표준을 이제 좀 이렇게 그 시리얼하게 나열하는 구조가 이제 스마일의 내용이고 거기에서 사실 이제 문서 자체가 화학 구조식인 경우는 이제 PDF 파일 혹은 OCR 파일 둘 중 하나로 파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파싱에 대한 정밀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대목까지는 사실 저희가 검증하지 못했고 하려면은 나름대로 그 작업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이렇게 그때 닥쳐서 일단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좀 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네, 여튼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순일 기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자리가 정말 인상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장윤호 기술사님께서 저는 이제 민간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이제 LLM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말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업체에서도 이제 공공이랑 이제 컨택을 해서 뭔가 LLM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료와 관련해서 처음 이런 프로세스가 있구나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일단 느낌은 이제 그러했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제 그 민간에서는 물론 공공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런 LLM 기반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아직까지는 적용을 못한 부분이 이제 그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그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서비스들 뭐 예를 들어서 이 의료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는 이제 LLM이 아직까지 이게 적용되기에 기술적으로 좀 적합한 수준에 도달했을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저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지금 최근에 그런 어떤 기술의 발전 사례를 봤을 때 이런 리스크가 있는 분야에도 현재의 LLM의 기술 수준으로 뭔가 조금만 튜닝을 해서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을까? 약간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그 AI 기본법에 그 민감한 영역이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안전이나 그다음에 뭐 사람 판단이라든가 뭐 그런 한 다섯 가지 정도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별도의 이제 그 안전장치를 사람이 직접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돼 있고 지금 AI 기본법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슈가 사실 이제 시행령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런 부분의 영역이 좀 더 구체화해야 되는 지금 숙제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원옥 교수님은 어떠세요?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어, 제가 들었을 때 의약품 심사를 네, LLM을 통해서
검증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지자체에 근무하면서 대시민 서비스를 할 때 얘가 네, 신뢰도가 얼마나 확보될까 이런 네, 고민들을 좀 하거든요. 근데 네, 얘를 했을 때 그때 네, 뭐 오류 데이터를 넣었을 때 잘 찾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통계라든가 이런 거를 혹시 신뢰도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예, 우리 그 장윤호 길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이거를 근데 신뢰도로 그 정확하게 그거를 확인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왜 확인을 못했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도와주는 역할만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따로 이제 문서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거지, 실제로 이게 정확도 몇 퍼센트에 대해서 통계를 봤다, 이게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림에 대해서 얘가 개로 판단한다, 뭐 고양이로 판단한다, 이렇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거를 앞에 거를 요약을 하고 앞에 거를 뒤에 거하고 확인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분야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문제를 요약을 할 때 요약을 하고 나서 앞에 거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정확도해서 이제 딱딱딱딱 나오는 것보다는 그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사를 요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뭐 맞게 할 수도 있고 틀리게 할 수도 있는데, 맞게 했다고 해서 뭐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맞다고 틀리다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그 다른 결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확도는 아마 데이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리콜이라든가 그 정확성에 대한 그 수치를 하려면은 사실 그 모델부터 전체적인 그 AI 적용 과정에 좀 더 이렇게 그 구체화된 그 어떤 그 프로세스와 범위가 확실히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연구 과제가 던져져 있는 거고요. 그 여기에서 이제 AI에 대한 생성형 AI죠. 생성형 AI에 대한 식약처의 그 어떤 실험의 대상 요건은 5가지예요. 뭐냐면 제출된 자료를 체크하는 거, 오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제출된 자료가 좀 아까 허위로 된 거라든가 빈칸이 있는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요약을 해서 심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번역. 그 다음에 문장 검색. 그냥 키워드 검색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식약, 의학 분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효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개 효과가 있잖아요. 그 동시에 이제 검색해서 그 문장 검색 가능한지, 이 정도의 기능을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 수요할 이렇게 그 지원할 수 있는가의 여부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 결론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생성형 AI를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2가지가 뭐냐면, 데이터가 진짜 있는지, 줄 수가 있는지, 라이센스가 이렇게 프리한지, 그 다음에 거기에 품질이 좋은지가 전제가 돼야 되고, 2번째는 아까 우리 그 정원호 교수님이 얘기했던 정확도 문제라든가 대상 그 범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요 지금 화면에 띄어진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보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구조화를 시켜야 돼. 문제에 대한.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는 논문에도 있거든요. 논문에도 있는데 어쨌든 그 2가지 데이터의 문제와 그다음에 적용할 생성형 AI의 업무에 대한 그 정의 문제가 명확해야 된다. 이 2개가 전제가 돼야지 뭐
뭐라도 나오든 말든 해요. 그 아니면은 그거 맞추느라고 사실은 실질적인 그 일을 거의 이렇게 제때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작년에 제가 얻은 경험의 교훈은 그 두 가지이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교수님 어떠신가요? 아, 네, 저도 되게, 어,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저는 좀 궁금했던 거는, 아, 네, 요거 잘 적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어떻게 하셨을까? 손으로 다 사람이 확인해서 잘, 이 ASLM이 잘 되고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좀 사실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저기 장혁 기사님 일단은 화면은 이제 조금 페이드아웃 시켜줘도 될 것 같고요.